자, 여러분 교재 175페이지 지역 분석 개별 분석입니다. 자, 이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 이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줄여서 대상 부동산. 그래서 여러분 쉽게 앞에 평가 붙이면 돼. 평가 대상 부동산. 그래서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인데, 자, 여러분이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특성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지역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 지역 분석은 지역의 특성. 자, 여러분이 이 지역의 특성은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을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동네가 남의 동네 어떤 점에서 다른가, 그런 게 지역의 특성입니다. 자, 그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하는데, 문제는 이 지역 내는 이 평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들이 많죠. 여러분 아파트면 아파트 단지들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대체 경쟁 관계 있는 부동산이 이렇게 많아요. 그럼 이 지역 내에 이 부동산, 이 각각의 이런 부동산들의 일반적 평균적 이용 방법을 전문용어로 표준적 사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표준적 사용의 형상, 어떻게 이용하느냐, 형상, 또 장래 동향을 파악을 분명히 해서 그 지역 내, 이 지역 내 하나하나 부동산 가격을 평균한 값, 가격을 평균한 값을 전문용어로 가격 수준인데, 여러분 한 물건의 값인 가격이 아닙니다. 시험에 가격으로 많이 내거든요. 가격이 아니라 가격을 평균한 값,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을 지역 분석인데, 자, 이 의의를 여러분 지역 개별 분석 의의를 2년 전 27회 시험에 출제를 또 다 했어요. 여러분 2년 전에 이 의의를 둘 다 출제를 했습니다. 근데 의의는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해요. 자, 그리고 개별 분석, 여러분 지역 분석은 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입니다.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이 지역 분석이라면, 개별 분석은 평가 대상 부동산에 뭐를 분석하냐면 개별 요인을 분석해요. 개별 요인을 분석한다. 이 개별 요인을 분석해서 우리가 대상 부동산의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을 판정하는 거예요. 최유효 이용을 판정을 해서 구체적으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구하는 것을 개별 분석이라고 합니다. 분명 개념이 달라요. 여기는 표준적 사용 가격 수준 꼭 기억하고요. 여기는 뭐죠? 최유효용 가격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 분석에 있어서 이 표준적 사용이 나오는데, 이 최유효용은 이 표준적 사용을 지표, 이 지표로 해서 결정되어지는 피결정성을 가지고 이 지역 특성의 제약하에 개별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분석을 먼저 합니다. 선행 분석, 개별 분석은 나중에 이루어지니까 뭐죠? 후행 분석이에요. 그래서 절차상 어디가 먼저 할 것이냐, 선, 후 관계를 파악을 하는데, 2년 전 27회 여기서 정답을 또 물었어요. 뭐죠? 여기가 선행인데 뭘로? 요거는 후행, 요것은 선행으로 출제한 거죠. 자, 요 두 지문은 시험에 자주 내죠. 자, 성립, 근거, 필요성인데, 우선 지역 분석은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영향을 미치는 전반적인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고, 또 개별 부동산들이 모여서 하나의 지역을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성이 또 지역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또 개별 요인 분석과 관련해서
이 개별성을 근거로 해서 나타나고, 최유효 이용 판정과 관련해서는 또 용도의 다양성을 근거로 해서 나타나죠. 자, 분석 범위를 보면은, 자, 분석, 우리가 대상에 있어서의 범위는 뭐를 대상으로 하죠? 여기는 지역 전체. 그러면 이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시적 측면에서의 분석. 거시적 측면에서의 분석이 이루어지고, 요거는 지역 전체가 아니라 뭐죠? 지역 안에 있는 대상 부동산 하나를 분석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미시적 측면에서, 거시는 넓은 의미, 미시는 좁은 의미의 분석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거시 지역 전체입니다.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체적 광역적인 분석입니다. 그러면 지역 전체에 대해서 대상 부동산은 미시잖아요.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한 뭐죠? 부분. 전체에 대해서 부분이고요. 또 광역적에 대해서 뭐죠? 국지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는 개별 분석이죠. 자, 관련, 가격, 원칙을 보면은 이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지역의 외부 환경에 적합 어울리고 있느냐,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 여기는 대상 부동산이죠. 대상 부동산의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균형의 원칙을 근거로 해서 나타납니다. 자, 시험 문제는 여러분이 2년 전에는요, 요 3개를 가지고 한 문제를 출제했어요. 그리고 또는 여기서 지문이 2-3개, 또는 여기서 지문을 구성해서 또 한 문제를 구성합니다. 자,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은 용도적 관점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류하는데 크게 3가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을 분석합니다. 자, 인근 지역 개념 24회 시험에 또 출제했었죠. 자, 인근 지역의 개념은 24회 시험에 출제를 또 했습니다. 개념을 보면은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그 개념을 출제했고요. 그래서 이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가치 형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뭐라고 한다? 인근 지역이라고 해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인근 지역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철 노선이 연장되면 인근 지역 범위도 연장되죠. 지역의 범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해요. 그래서 변하는 걸 뭐죠? 유동적, 가변적이에요. 인근 지역은 유동적, 가변적이기 때문에 인근 지역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파악을 할 때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동태적으로 분석을 해야 될 필요성이 나타납니다. 자, 또 시험 문제 또 나오는 게 뭐죠? 유사지역. 또 개념이 또 자주 또 출제를 하죠. 자, 유사지역 개념 보면요, 대상 부동산은 없네요.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특성이 유사한 지역을 유사지역이죠. 즉, 그림에서 보듯이 인근 지역과 지리적 위치는 다르나 지역의 특성이 유사한 지역으로서, 유사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직접이 아닙니다.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유사지역은 이렇게 인근 지역과 인접할 수도 있고 인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유사지역은 인근 지역과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동일 수급권은 요걸 2개를 포함한 요 개념이죠. 자, 동일 수급권의 개념을 보면은 이 개념은 작년에 또 출제를 했어요. 자, 동일 수급권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고 가치 형성에 있어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으로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포함한다. 이 개념을 출제했죠. 작년에. 그러면 요 어디까지? 요 동일 수급권까지는 사례를 수집을 할 수 있다. 사례 수집에 있어서 최원방권이에요. 여기까지 수집할 수도 있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유사지역은 그림에서처럼 동일 수급권 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고 바깥 외부에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동일 수급권 안에 있는 유사지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림에서 보듯이 이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부동산의 용도에 따른 분류, 종별이나 부동산 규모, 성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자, 인근 지역이 주거 지역이면 유사 지역도 주거 지역 되고요. 인근 지역이 상업 지역이면 유사 지역도 상업 지역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범위를 볼 때 시험에 우선 주거지를 제일 많이 내니까 주거지는 여러분 통근 시간, 통근 거리, 통근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도심의 사무실로 통근 가능한 지역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인데 우리나라는 요즘에 조사해 보면 1시간 정도를 봅니다. 그리고 지역적인 선호도, 명성, 품위가 있거든요. 이 품위 등에 따라서는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보다 좁아지기도 한다. 자, 소문난 고급 주택가 지역은 대체 지역이 없기 때문에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좁아진다는 거. 자, 그런 내용을 출제를 많이 하죠. 또 출제 많이 하는 용어 중에 후보지. 후보지는 용도에 뭐죠? 전환. 이행지는 이행이죠. 그래서 전환, 이행 후에 용도적 지역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숙도가 낮은 경우가 있어요. 자, 성숙도가 낮은 경우는 바로 즉시 건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성숙도가 낮다는 것은 바로 즉시 건축할 수 없을 때는 건축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용도적 지역의 전환이나 용도 지역의 이행, 전. 이때는 낮은 경우에는 뭐죠? 전이라는 거. 꼭 명심해. 낮은 경우에는 뭐다? 전. 전 용도 지역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시험 문제 요 지문을 우리가 자주 내요. 낮은 경우. 자, 여러분이 출제위원이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 다른데 요게 가끔 우리가 출제위원 따라 내는데 27회 출제를 한번 했거든요. 27회. 예, 그래서 올해는 요것보다는 아까 앞에 가치 이론이 좀 중요해요. 가치 2개 중요한 거 배웠죠? 그거 좀 주의되고 요것보다는 앞에 이론이 더 중요하다. 요건 출제위원에 따라 출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자, 평가의 방식으로 갑니다. 감정평가의 방식. 여러분 183페이지로 갑니다. 자, 183페이지 보시면은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을 해서 생산된 재화인가? 여러분 재화를 생산하는데 투하된 비용 얼마냐? 비용 얼마 들었느냐? 그리고 비용은 수요가 아니죠. 공급 측면이에요. 그래서 공급 측면에 공급자 가격의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비용성의 원리를 근거로 하고 공급자 가격의 특징을 가져서 나타난 방식이 원가 방식이에요. 자, 원가 방식은 자,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원가법이 있고 또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적산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눠봅니다. 자, 원가법을 보면은 자, 원가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은 적산 가액이라고 하고 적산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적산 임대료라고 하죠. 자, 여러분 우리 원가 방식이든 수익 방식이든 비교 방식이든 개념은 정확하게, 왜 개념은 자주 내니까
자, 적산가액인데, 자, 여러분 183페이지 박스 바로 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 자,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감가 수정의 네모, 26회 출제에서 네모 안에 들어갈 말, 감가 수정입니다.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원가법이라고 하는데, 자, 감가 수정액, 감가 수정액 또는 감가 누계액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액을 뺀 것을 뭐라고 한다? 여기서 요걸 뺀 것을 뭐라고 해요? 감가 수정. 감가 수정. 여기서 요거 뺀 게 감가 수정인데, 문제는 요게 더한 거예요? 뺀 거예요? 뺀 거죠. 요거 작년에 플러스가 출제한 거야. 마이너스입니다. 가사는 플러스고요. 공제는 마이너스입니다. 하여튼 개념, 원가법 개념 꼭 기억을 해 두셔야겠죠. 자, 원가법 개념 우선 하나 받고, 자, 그리고 여러분 교재에 185페이지로 가면 적산법도 개념이 나오죠. 자, 적산법은 대상 물건의 기초 가액에 뭐를 곱하죠? 기대율. 이것은 여러분 27회 출제했었죠. 27회에는 또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했어요. 대상 물건의 기초 가액의 기대 이율을 곱하여 상정은 구하는 겁니다. 상정한 기대 수익에 또 대상 물건을 또 계속 임대차 하는데, 대상 물건을 계속 임대하는데 필요한 뭐죠? 경비를 뭐 한다? 더하여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적산법인데, 자, 여러분 또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또 이것은 20회 시험에 사정 보정으로 또 출제를 했었죠. 사정 보정이 아니라 필요한 경비를 더한다. 그래서 하여튼 개념, 요 말 개념도 시험에 많이 내죠. 그래서 우리는 우선 개념을 정확하게 기억을 또 우선 해 두셔야 됩니다. 작년에도 적산법 개념 또 출제했어요. 그만큼 시험에 자주 낸다. 여러분, 요 개념을 우리는 시험에 자주 출제한다는 거, 요 개념. 적산법 개념 최근에 계속 출제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자, 그러면 원가법 구성하는 2대 요소가 뭐죠? 자,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는요, 재조달 원가와 감가 수정. 여러분, 요거죠. 재조달 원가, 감가 수정. 요게 2대 요소. 자, 원가는 비용과 같은 말. 원가는 비용과 같은 말입니다. 코스트. 그럼 뭐죠? 재는 다시거든요. 다시 조달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자, 재조달 원가의 개념. 자, 재조달 원가의 개념은 항상 현존 물건. 멸실되면 못 구해요. 현재 존재하는 물건이 있어야 됩니다. 현존 물건입니다. 현존 물건인데 문제는 이게 중요하죠. 아까 대상 물건, 평가 대상 물건입니다.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기준 시점인데, 현존 물건을 기준 시점에서 재생산 또는 재취득을 하는데, 상정은 뭐예요? 상정은요, 가정한다는 거고요. 밑에 요 산정은 뭐야? 요건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요거는 가정하는 거, 요거는 구하는 거. 상정, 산정. 그러니까 요거는 재취득한다고 뭐 한다고? 상정, 가정한 경우에 소요되는 적정한 원가, 비용의 총액을
요건데 시험 문제는요. 우린 기준 시점을 뭘로 바꿔버린다? 신축 시점으로서 바꿔서 우린 출제를 너무 많이 한다. 출제위원들은 요걸 말을 바꿔버립니다. 좀 주의하도록 합니다. 출제위원들이 말을 어디서 바꾸는지. 자, 두 번째, 종류. 종류를 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재생산 원가. 자, 여러분 똑같이 만든 걸 뭐라고 한다? 똑같이 만든 걸 복제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복제하고. 재생산 원가는 복제. 자, 여러분 복제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복제를 못하면은 다른 거 대체해야지 뭐. 복제 못하면.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야? 대체 원가가 나옵니다. 대치 원가라고 하죠.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선은 재생산 원가는요. 재생산 원가는 감가가 별로 없는 신축 건물에 적합하고요. 50년도 지난 낡고 노후화된 오래된 건물에 적합한 것은 무슨 원가? 대체 원가입니다. 자,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물 감가가 별로 없는 신축 건물입니다. 예? 신축 건물인데 문제는 신축 건물이거든요. 그럼 이걸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동일한 원자재, 이 건물 지을 때 동일한 원자재, 동일한 설계, 이 건물과 똑같은 동일한 설계, 동일한 공법, 건축 공법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이 건물과 구조가 똑같은 이 건물을 신규, 중고 상태가 아니라 이 건물을 신규로 다시 신축하여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뭐라고 해요? 재생산 원가라고 해요. 예?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뭐죠? 물리적으로 똑같은 동일한 부동산을 신축하여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재생산 원가를 물리적 측면에서의 원가, 비용 개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낡고 노후화된 50년이 경과된 오래된 건물은요. 50년 전 상태 처음 그때 공급된 건물을 지금 똑같이 공급하면 가치가 오히려 하락을 해요. 또 신규로 지어도 하락해요. 왜 그러냐? 50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뭐가 변해요? 건축 재료가 변하자. 건축 재료의 변화, 건축 기술이 발전했어요. 50년 동안. 그러니까 똑같이 조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래된 건물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최신의 원자재, 최신의 건축 설계, 최신의 건축 공법을 가지고 현대적 감각에 맞는 최신의 건물로 조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재생산 원가보다 최신 건물로 조달하는 뭐가? 대체 원가가 이론적으로 뭐다? 우수한 기법이 돼요. 그런데 우수한데요. 이것은요. 어떻게 돼요? 주관성이 많이 들어가요. 측정하기도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오래된 건물을 우리 지을 때는 대상 부동산과 동등한 효용, 복제가 안 되니까 대체를 해야 되니까 이 평가 대상 부동산과 동등한 효용, 복제가 안 되니까 동등한 효용, 유용성을 가진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효용 측면의 원가 비용이다. 여기는 뭐죠? 물리적 측면의 효용. 그래서 경제적 효용의 유사성을 강조하는 게 대체 원가인데 문제는 재조달 원가를 대체 원가로 구할 때는 기능적으로 감가에 따르는 부동산 가치가 손실을 입는 것을 이미 다 내포 포함하고 있다. 무슨 얘기냐? 오래된 건물을 최신 건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능적으로 50년 전에 현재로 오는데 뒤떨어진 부분을 최신으로 조달하면서 다 반영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능적 감가를 이미 최신 건물로 조달하면서 다 반영을 했거든요.
이 부동산 가치, 기능적 감가에 따르는 부동산 가치 손실을 이미 다 내포,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기능적 감가를 하면요, 감가 2번 해요. 이중 감가가 돼서 안 돼요. 그래서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재조달 원가를 대체 원가로 구할 때는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시험 문제는 이걸 뭐죠? 물리적 감가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물리적 감가가 아니라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종류 이제 확인하고요. 최근 시험은 이걸 출제를 많이 했죠. 최근 시험에 구하는 기준. 최근 시험에는요, 이걸 출제를 많이 했어요. 20회, 25회 시험에 나오는데, 자, 건물. 자, 원가법은 재생산이 불가능한 토지는 적용하기 어렵고요. 이 토지는 재생산이 가능한 뭐죠? 조성지, 매립지는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럼 시험에 우리는 계속 출제한 게 뭐를 출제했다? 우리는 20회, 25회 출제된 것은 바로 요걸 출제했죠. 재조달 원가 계산 문제. 자, 건물의 재조달 원가를 출제를 한 건데, 문제는 건물은요, 자기가 직접 건설을 했던, 도급공사를 했던 도급공사를 전제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건설을 했습니다. 자가 건설이라도 도급에 균하여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도급공사를 전제, 가정해서 우리는 건물은 구합니다. 자, 그래서 건물의 재조달 원가는 표준적인 건설비. 자, 표준적 건설비에는 원자재 비용, 노동 비용과 같은 직접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지만은 또 뭐도 있다? 간접, 관리 감독 비용 같은 간접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도 있는데, 뭐를 전제로 했죠? 도급 공사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개발업자, 여러분 수급인은 개발업자를 얘기해요. 여러분 수급인은 개발업자. 예, 개발업자, 수급인의 뭐죠? 적정한 이유. 여러분 시험 문제에 개발업자로 나오기도 하고요. 수급인으로 나오기도 해요. 개발업자, 수급인의 적정한 이유는 포함된다. 왜? 도급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도급인은 뭐라고 하죠? 발주자. 자, 여러분 도급인은 발주자, 수급인은 개발업자. 그래서 도급인은 발주자인데, 도급인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등기비용, 세금 및 공과금, 이자비용, 이 통상적인 부대비용을 더해 줌으로써 재조달 원가를 구하는데, 이걸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를 2번 20회, 25회 최근에 출제를 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감가수정 갑니다. 자, 원가법 2대 요소 2번째 감가수정. 자,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의 감가수정인데, 개념. 자, 여러분 감가수정의 개념 요거 볼까요? 개념 보면요, 여기서 요걸 뺀 게 감가수정입니다. 재조달 원가는요, 최유효 이용의 상태예요. 네? 자, 개념 한번 봅니다. 평가 대상 물건입니다. 대상 물건의 요거 최유효 이용이죠.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를 감액한다는 것은 최유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를 감액하여야 할 요인이 있는 경우에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 요거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조달 원가에서 뭐 한다? 공제하여. 작년 시험에 가산하여라고 출제했어. 공제의 동그라미. 가산은 더하는 거고요. 공제는 빼는 겁니다. 공제하여. 뭐죠?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감가수정. 대상 물건의 요 가액, 적상가액을 적정화하는 작업을 우리는 감가수정이라고 한다. 자, 여러분 기준 시점 네모 씌우고요. 공제는 동그라미. 그게 하여튼 키워드입니다. 자, 그러면 감가 요인은 어떻게 돼요? 자, 감가 요인은 우리 복합 개념이거든요. 감가 요인은 뭐에 따라서? 복합 개념. 자, 감가 요인은 이 복합 개념에 따라서 이제 보는데, 내부적 감가 요인이 있고 외부적 감가 요인이 있어요. 자, 내부적 감가 요인은 우리 부동산 관리 배울 때 또 생각을 하시면서 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게 내부적 감가 요인이에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리적 감가 요인, 기능적 감가 요인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물리적 감가 요인, 기능적 감가 요인. 물리적 감가 요인이죠. 자, 내부입니다. 물리적 감가 요인은 물리적 상태, 말 그대로 물리적 상태의 변화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에 손실을 가져오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자, 이 대표적으로 비바람, 풍의 작용으로 인해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부동산 가치가 하락을 하죠. 물리적 감가입니다. 노후화의 진행. 또 사용에 따라서 소모되거나 마멸된다든지, 또 화재로 인해서 전소된다든지, 또 지진이나 홍수 등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서 건축물이 일부 파괴 손상을 입는 경우, 이런 건 다 무슨 감가? 물리적 감가. 자, 물리적 감가는 아까 앞 시간에 뭐죠? 변동의 원칙과 관련있어요. 자, 기능적 감가 요인은 요거와 별도죠. 따로 배우잖아요. 물리적 상태의 변화와는 별도예요. 말 그대로 요거는 기능적으로 효용, 유용성이 감소함에 따라 부동산 가치에 손실을 가져옵니다. 자, 대표적으로 형이 오래됐어요. 구식화, 설계 불량, 설비 부족, 설비 불량, 또는 기계의 능률이 저하, 외관, 건물의 외관, 디자인이 악화가 된다든지, 부지와 건물이 또 적응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 기능적 감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부동산 관리에서 물리적 감가는 물리적 내용 요소와 관련이 있고, 기능적 감가는 기능적 내용 요소와 관련이 있어요. 그거는 또 여러분 2년 전에 또 출제했었죠. 자, 대상 물건 자체의 내부적 요인과는 관계없이 뭐에서? 외부적 요인에 의해서 부동산 가치의 손실을 가져오는 게 외부적 감가 요인인데, 자, 외부적 감가 요인은 뭐죠? 경제적 감가 요인이 있어요. 자, 경제적 감가 요인은 자, 이런 거죠. 평가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어요. 자, 매매 임대될 가능성을 우리 전문용어로 개발할 때 배웠어요. 시장성이라고 했어요. 이 시장성이 점점 줄어들어요. 감퇴가 되면은 부동산 가격도 하락을 한다. 경제적 감가. 자, 그리고 또 이런 거 있죠.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이라고 배우셨는데, 인근 지역이 쇠퇴하면은 그 지역 내 부동산 가치도 하락을 해요. 경제적 감가. 자, 또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공업지역인데, 자, 여러분 공업지역이 있는데 공업지역 안에 주택이 있어요. 그러면 주택은 공업지역의 일반적인 표준적 사용과 어울리지 못하죠.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이런 것은 다 경제적 감가예요. 경제적 감가. 자, 우리 아까 감가수정 개념 배울 때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또는 경제적 감가 등을 고려하여, 등이 왜 붙었느냐? 학자에 따라서는 또 뭐가 들어간다? 법률적 감가를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게 등이 들어간 거죠. 법률적 감가를 또 학자에 따라서는 포함시키기도 한다. 그래서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이 무슨 개념? 복합 개념이다. 이 말이 있겠죠. 자, 부동산 소유권이 불완전하다든지 또 법률적으로 저촉이 되고 있는, 아까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된다든지 이런 법률적으로 저촉이 되는 부동산은 법률적 측면에서의 부동산 가치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돼요. 자, 감가 요인을 우선 봤고요. 자, 내용 연수가 있어요. 자, 내용 연수를 보면요. 건물을 준공해서 사용을 해요. 여러분, 건물을 준공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사용에 따라서 뭐 마모도 되고 훼손도 되고 그렇죠. 그래서 건물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까지 기간을 뭐라고 한다? 물리적 내용이죠. 그래서 건물을 정상적으로 관리할 경우에 물리적으로 존속이 가능한 기간, 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것을 뭐죠? 물리적 내용 연수. 그런데 여러분이 이런 게 있죠. 요 기간인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리라고 예상 가능한 사용 기간인데 이것을 우리는 또 뭐라고 하냐면 경제적 내용 연수. 자, 그림에서 보세요. 이 경제적 내용 연수는 물리적 내용 연수보다 그 기간이 일반적으로 뭐다? 짧게 나타나요. 네, 짧게. 왜냐면 요게 뭐죠? 여기는 임대료 수입과 유지 비용이 같다는 거예요. 요걸 넘어가면요. 임대료 수입보다 오히려 유지 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아직 물리적으로 수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건물에 남아있는 잔존 가격이 있어요. 잔존 가격이 존재합니다. 자, 건물을 준공해서 나는 5년 경과했어요. 여러분, 건물 준공해서 5년인 경과했는데 요거 뭐죠? 준공해서 5년 지난 것을 뭐죠? 건물이 경과한 연수고 5년 지난 시점에서 내 건물 가격 얼마냐? 기준 시점을 보는 거죠.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인데 자, 여기서 요까지 기간을 뭐죠? 이 기간은 이 경제적 측면에서 바라본 남아있는 잔존 내용 연수라고 해요. 잔존 내용 연수.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요 내용, 경제적 내용 연수, 물리적 내용 연수, 잔존 내용 연수, 경관 연수 이런 것은 그림 보고 이해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 표가 하나 나올 텐데 그 표를 보시면은 감정 평가 이론에서는 감가 수정에 있어서의 개념이 나타나고 기업의 회계 이론에서는 감가 상각의 개념이 나타나요. 감가.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감정평가 이론에서는요,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뭐를 기준? 부동산 감정평가 이론에서 부동산 가치를 판단할 때 뭐를 기준? 경제적 내용인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물리적 내용인수가 아니라. 그걸 염두에 좀 두시면서, 자, 목적이 있죠. 목적은 감가 수정의 목적인 저기 아까 나와 있어요. 저 수식 원가법 개념 보면은 적상가액 어떻게 돼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적정한 가액, 적상가액을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회계는 감가상을 1년 회계 기간 동안 손익 계산이나 비용 배분 시에 투자한 자본을 안전하게 회수하거나 유지할 것을 목적으로 해요. 자, 시험 문제는 항상 이걸 잘 봐야 돼요. 이런 게 출제를 우리 단골로 하는 거잖아요. 시험 문제. 출제를 우선 많이
하는 부분이다. 자, 그러면 얼마? 여기는 뭐를 기준? 감가수정은 뭐를 기준? 재조달 원가, 최유효용의 상태인 재조달 원가를 기준으로 감가수정을 합니다. 여기는 뭐를? 감가상각은 취득 가격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이 이루어져요. 기준. 시험에 자주 내고요. 또 여기는 아까 저기서 뭐를 기준? 감정평가에서는 뭐를 기준? 경제적 내용인수. 요거 뭐다? 물리적 내용인수가 아니라 경제적 내용인수. 이 경제적 내용인수를 기준해서 뭐를 중시한다? 요걸 중시하기는 거예요. 요거. 잔존. 기준 시점에서부터 경제적 내용인수 끝날 때까지 잔존 내용인수를 중시한다. 중시하고 감정평가사가 평가 대상 물건을 직접 관찰해서 감가액을 구하는 관찰감가법 인정을 하면은 감가수정, 감가상각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뭐를? 여기는 세법상에 정해진, 법에 정해진 법정 내용연수를 기준. 법정 내용연수를 기준해서 준공에서 몇 년 지났느냐? 경과 연수를 중시합니다. 기준이 다르죠. 자, 감가 요인을 보면은 감가수정은 물리적 감가요인, 기능적 감가요인, 경제적 감가요인을 모두 고려하지만 감가상각은 뭐죠? 외부적 요인인 경제적 감가요인은 고려하지 않고 기술적 측면의 물리적, 기능적 감가 요인만 고려해요. 기술적 측면. 자, 그리고 우리는 잔가율을 잔존, 가치율. 시험에 보면 잔가율, 잔존, 가치율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는 재조달 원가에서 잔존,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감가상각은 잔가율이 일정해요. 그런데 부동산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똑같이 아파트 입주해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소모가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감가수정은 대상 물건마다 잔가율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돼. 개별적으로 판단해. 다 달라요, 소모가. 그리고 감가수정은 현재 물건이 있어야 돼. 현존 물건만을 대상으로 하고요. 감가상각은 없어도 관계없어. 자산이 멸실, 없어져도 법적으로 수명이 남아있으면 수명이 끝날 때까지 상각이 계속이 돼요. 그리고 적용 대상을 보면은, 적용 대상 물건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감가수정은 상각 자산뿐만 아니라 비상각 자산인 뭐죠? 토지. 비상각 자산인 토지인 뭐죠? 조성지, 매립지도 감가수정을 적용할 수 있는데 여기는 뭐만 적용한다? 상각 자산만 적용해요. 비상각 자산인 토지는 회계 감가상각으로 인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 자, 시험 문제에서 우리가 볼 때 요 하나, 둘, 세 개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온다. 지문에. 물리적 내용연수가 아니라 뭐를 기준? 경제적 내용연수 기준. 그래서 작년 시험에 이 감가수정에서 세 문제 걸쳐서 나왔는데 요 아까 감가수정 개념에서 정답지문 물었거든요. 용어 설명에서 이쪽에서 정답지문. 그리고 이제 배우게 될 감가수정 방법. 여기서 정액법, 정률법 계산 문제 두 문제 출제했어요. 여러분 정률법은요. 상환기금법은 13회 때 개념, 23회 때 개념 나오니까 다음에 나오면 33회 때 나와. 원래 29회니까 안 나와. 그리고 정률법, 작년에 계산 문제 나오니까 앞으로 10년이나 안 나와, 계산 문제. 그럼 나오는 거 뭐밖에 없어요? 정액법. 만약에 출제하면 정액법만 출제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강의를, 마지막 강의할 때 감가수정 방법은 정액법을 주의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감가수정 방법, 그리고 거래사례비교법,
수익하는 법, 그리고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3시간에 걸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해 두시고 우리가 다음 주 종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